리베이트는 해결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의 자신감만 가지시면 돼요. 오, 좋아. 자신감 밝히면 있지. 되지. 너 씨 가지금 밝히면 되지. 어?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가지금에 대한 문제점만 여러 차례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해결 방안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뭐 거창하게 문제점만 네. 지적해놓고 했는데 뭐 개별 사안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그렇죠. 사실은 디테일하게 다를 테니까 오늘 이제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해결 방법을 보니까 하루에 찍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일단은 두 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두 편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가지급 발생 원인을 이렇게 저희가 꼼꼼히 찾아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법인에서 이제 임의로 가져가신 거. 진짜 가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대표님이 갚으셔야죠. 갚아야죠. 대표님이 월급을 더 받아 가시든 네. 퇴직금 처리를 하시든 배당을 받든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후속으로 이 편에서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실 불가피한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불가피하죠. 네. 이 경우에 발생하는 가지금은 조금 해결 방법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그 가지금 발생 원인 중에 뭐 불법 체류자 혹은 신용이 안 좋은 직원을 쓰다 보니까 급여 신고를 못한 거예요. 신용불량자, 그렇죠. 뭐 체납자 그렇죠. 이런 분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줘야죠. 그런데 이제 법인에서 지급은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근로자 신분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정상적으로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지금 발생한다고 했는데 불쌍하죠. 자,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가지금을 안 만드는 게 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안 쓰면 되겠죠. 아니 안 쓰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가지금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정당하게 줬는데. 줬죠. 네. 근데 내가 처리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급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돈을 받은 사람도 명확하게 있어요. 근로도 했고. 그렇죠. 단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신변상의 신고를 원인 때문에 못한 거죠. 뭐 원천 징수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가지금을 이제 그 해에 만들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하고 실제 비용은 받잖아요. 사업에 썼고 비용 처리를 하고 뭐 증빙불비 가산세를 낸다던가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해도 진짜 돈 나간 거, 돈 받은 사람 이걸 명확하게 밝히면 비용 처리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간이 지났어요. 과거에 있었어. 지금은 불법이나 아니면 신불자를 안 쓰지만 한 3, 4년 전부터 쓴 적이 있다. 그렇죠. 지금도 못 쓰지만 과거에 이제 생긴 거 올해부터는 안 만들면 되는 거고 네. 과거에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처리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회계상에서 계정이 있는데 전기 오류 수정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아, 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 내가 잘못해서 잘못 기입했다. 이걸 전기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계정을 써서 가지금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문제가 되면 이거 전기 오류 수정 이거 왜 넣으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 되기는 해요. 지급한 거, 지급한 사람 이걸 가지고 이제 담당자한테 보여줘서 이건 맞긴 맞네. 이게 인정될 수 있는 사항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멘트가 어렵지만 전기, 과거에 발생했던 오류,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됐으나 못한 걸 그렇죠. 이번에 수정해서 바로 잡겠다. 좋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가지금이 그렇게 과거의 것이 한 1억이 있었는데 네.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갖다가 계정 과목을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발생한 인건비 3천만 원을 정리를 하면 가지금이 자연스럽게 올해 신고할 때는 7천으로 줄어서 재무제표가 나오겠네요. 없어지죠. 네. 일단은 요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이해하셔야 네.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저희가 그 법인 설립할 때부터 시작부터가 가지금인 경우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등록 면허가 필요해서 조금 상당한 자본금을 갖다가 넣었다 찍어놓고 등기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돈을 실제로 넣으셔야 되는데 안 넣으신 경우 안 넣죠. 네, 뭐 혹은 일반 뭐 법인들도 자본금을 1억, 뭐 5천 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설립의 자본금으로 해서 계속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잔고 증명만 하시고 그 뒤로 법인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바로 뺀 분. 그러면은 가지금이 생기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약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의 경우에는 건설업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종합건설면은 5억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규정이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 한 70%? 5억짜리가 한 3억 5천으로 그렇죠. 줄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가지금 놔둘 필요 없이 지금 유지해도 되는 자본금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자하는 거죠. 감자. 그럼 감자하면 그 돈을 법인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돌려주고 가지금을 상기하는 거죠. 뭐 감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주주인 대표자가 본인의 이제 자본금을 뭐 팔았다는 개념이랑은 좀 다른데 이제 자본을 줄이면서 그 대가를 법인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죠. 그 받은 돈과 내가 갖고 있던 가지금을 처리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설립할 때 자본금 뭐 3억, 뭐 1억 이 정도로 설립했는데 네. 가지금 막 7억, 8억 이렇게 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감자해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감자가 다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시가로 감자해야 돼요. 시가로. 시가로 감자한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00원에 설립했는데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감자 할 때 감자 대가를 5만 원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 시세에 맞춰서 감자를 그쵸. 해야죠. 네. 그럼 내가 설립할 때보다 늘어난 금액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낼 각오는 해야 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액면가로 이제 감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이제 가집과 상계 처리가 되겠지만 시가를 하게 되면 큰 규모로 할 수 있다. 단 액면가와 시가의 차이만큼을 대표자가 얻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거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소득세와 가지금 해결 문제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어느 게 나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가 감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주가 복잡할 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액면 감자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 또 이익을 보는 주주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액면 감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건 실행할 때 항상 담당자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어느 게 나은지 또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또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얘기가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조금 우스갯소리 혹은 조금 저희 뭐 하시는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금 생겼다는 분들의 좀 억울한 사연 하나를 소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 초기 매출 규모도 크지 않을 때 상대 거래처는 이제 매입을 잡겠죠. 그런데 조금 더 매출을 끊어라. 비용이 부족하니까 좀 더 끊어달라. 너는 이제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 규모도 작으니까 뭐 조금 뭐 매출 늘어난다고 해서 뭐 세금 얼마나 더 내냐 해가지고 매출을 좀 가공을 해서 좀 계산서를 더 끄는 거죠. 그럼 당연히 돈을 받았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돈은 줄 일이 없겠죠. 왜 가짜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가지급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 약자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예요. 세무상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 의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끄는 건데 일단 가공의 문제는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그건 뭐 불법적인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계산서가 끊겼으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돈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기는 비용 처리만 한 거야 그냥. 그럼 이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채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받을 돈을 못 받은 거죠. 못 받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접대비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접대비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약정에 의해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뭐 채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약정에 의해서 이 채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대손이나 이런 걸로 봐주는 게 아니라 접대비로 봐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접대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매출 더 끊어준 만큼 상대에게 이익을 준 만큼 내가 접대했다. 접대한 걸로 좀 이해할 수 보는 있죠. 거죠. 그래서 접대비의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를 해서 가지금을 안 만드는데 문제는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한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가지금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결하지 못하고 부인당하면 세금은 내는 거예요. 법인세는.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법인세는 내야죠. 그런 거고 이제 과거에 있던 이런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오늘 계속 언급했지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똑같습니다. 이걸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이거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대 거래처에 문제가 되진 않겠냐. 왜냐면 가공 매출을 저희는 매출이지만 상대는 매입인데 그렇죠. 이 문제는 남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 고객만 해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 간의 이제 거래 관계 또 현재 관계 이런 것들 좀 따져보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산서는 더 끊지 않았지만 이게 또 억울한 약자 입장에서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베이트 있죠. 그렇죠. 리베이트를 주려다 보니까 법인에서 가식금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는데 이것도 그럼 똑같이 접대비로 처리거나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리베이트는 해결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의 자신감만 가지시면 돼요. 좋아. 자신감 밝히면 되지. 너희 가지금 밝히면 되지. 내가 이 사람한테 줬다고 밝히면 사실은 그 사람의 소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소득세를 못해서 이게 전전긍긍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심장이다. 그러면 비용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는 있으니까. 그럼요. 진짜 받은 놈이 있지. 그렇죠. 오늘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사람을 쓰고 단지 그 사람이 뭐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비용 처리 못한 것처럼 리베이트 준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밝히겠다 하면은 이제 뭐 해결은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게 이걸 밝히면 이제 그 거래처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거래처가 없어져서 내가 이제 매출이 줄어서 가지금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기업체 누구한테 리베이트를 줬다.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되게 이제 조금 많이 확장이 됐는데 자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하는데 사실은 영상 보시는 마음이 여려. 이게. 그러니까 90%는 이걸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찍을 내용이랑 똑같은데 내가 떠안고 가야 돼요. 사실은. 내가 가져간 거다. 마음에 널 줬지만 내 거다. 내가 가져간 가지금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다음 편에. 그것도 리베이트도 그렇고 아까 말한 접대비 처리도 이것도 그 접대비로 내가 하는 건 좀 걸린다. 그렇죠. 매출을 가공 매출한 거를 드러내기가 부담스럽다. 그럼 또 안고 갑니다. 사장님들이 굉장히 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정상적인 처리, 내가 일반적인 가져갔다 처리.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억울한 가짓금은 만들지 말자. 과거에 억울한 가지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해결하십시오.